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매장의 운영 시간이 끝난 뒤에 매장에 찾아가서 유리 밖에서 자동차를 리뷰하는 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3.5 터보의 파워트레인은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실제 차량을 시승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2.5 터보는 2500cc 4기통이지만 터보 차저가 있어서 최고 출력이 300마력 정도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적은 출력은 아니죠. 가격은 5247만원이고요. 가솔린 3.5 터보는 어떠냐, 660만원의 가치가 있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2.5 터보를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4기통이라는 건 분명히 한계는 한계가 있어요. 터보가 붙어도. 자, 크랭크축이 두 바퀴를 돌 때마다 4행정이 완성되는데 4기통의 경우는 720도를 4로 나누면 한 번 폭발이 180도의 회전을 담당합니다. 자, 6기통 같은 경우는 6개의 피스톤이 연속적으로 두 바퀴 720도를 커버하니까 120도마다 한 번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6기통과 4기통은 클래스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6기통은 저 RPM에서도 인간이 컨티뉴스하게 느끼고 4기통은 좀 저 RPM에서는 인간이 약간 좀 디스크릿하게 느낍니다. 마치 영화관의 24프레임 같은 느낌이에요. 벤츠, 롤스로이스, 포르쉐의 4기통보다 현대자동차의 6기통이 회전 질감은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4기통과 6기통은 브랜드, 제조 회사가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현상은 제조 회사가 극복을 할 수가 없죠. 거기서 6기통의 우월성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출력만 놓고 보면 가솔린 2.5 터보는 304마력, 가솔린 3.5 6기통 터보는 380마력입니다. 이 배기량 대비 출력은 되게 좀 많이 묶어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추정컨대 G80 스포츠 버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3.5 터보가 380마력이니까 우리가 뭔가 최대 출력만 놓고 보면 굳이 3.5를 가지 않아도 2.5도 충분하네, 거의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2.5 4기통 차량을 구입해서 그냥 오너 드리븐으로 계속 운전을 하시면 아무 불편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분명히 나쁘진 않아요. 자, 근데 3.5랑 또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두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면 3.5가 훨씬 더 고급스러울 거고요. 100에서 150으로 가속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또 2.5 터보랑 3.5 터보랑은 차이가 클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벤츠 E클래스인데요. 벤츠 E클래스가 제네시스 G80이랑 당장 비교 대상이라고 놓기는 조금 어렵지만 현실적인 구매자층들이 좀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브랜드의 요즘의 트렌드는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수입차 벤츠 BMW가 아무리 가격을 낮추고 다운사이징 해도 아무나 살 수 없게끔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6기통입니다. 자, 벤츠 BMW에서 6기통은 그렇게 함부로 주지 않아요. 자, 볼게요. C클래스에서도 C43AMG 8,600만원 가야 6기통을 줍니다. 자, 벤츠 E클래스로 가면 이제 이게 현실적인 비교 대상인데요. 다 4기통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6기통을 가고 싶으면 벤츠 E클래스에서 E450입니다. 예전에 E400이었는데 1억이 넘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벤츠에서 6기통 사고 싶으면 자, C43AMG는 조금 노내고 1억 가져와야 6기통 줍니다. 자, 다음으로 BMW 보시면 3시리즈에서는 기본적으로 6기통이 없습니다. 320D 다 4기통이고요. 330i 다 4기통입니다. 자, 5시리즈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5시리즈는 다 4기통입니다. 520i, 520D, 530i 다 4기통입니다. 자, 5시리즈에서 6기통을 가고 싶으면요. 540i, 자, BMW에서는 9,610만원을 내야 드디어 5시리즈에서 6기통을 줍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또 브랜드라 그랬잖아요. 자, 540i를 9,600만원에 판매하면 아무도 이 차를 사지 않습니다. 다 벤츠 E450으로 가는데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인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할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1억 가까운 돈을 내야 BMW에서도 6기통을 줍니다. 자, 다시 제네시스로 올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차의 가격이 많이 싸졌다는 건 다 4기통입니다. 6기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네시스 G80을 구입할 때 2.5 터보 4기통으로 구입해서 가격을 싸게 가면 기본 트림의 옵션도 빠방하고 트림을 나눠놓지 않아서 불필요한 옵션을 우리가 강매당하지 않으면서 게다가 기본 트림의 옵션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의 한 5,300, 400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면 수입차 520i 혹은 E200, E300 대비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요.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수입차 말씀드렸잖아요. 수입차는 벤츠는 1억, BMW는 약간 높여서 한 9천만 원,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G80에서 660만원 더하면 5,900만원인데요. 이 가격에 3,500cc짜리 6기통 터보에 옵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240이나 540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6기통이라는 파워트레인을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E200, E300 그리고 520i, 530i 사는 거 대비 G80의 2.5 터보 사는 것보다 E450이나 540i 이런 6기통이랑 비교하면 제네시스 G80에서 가솔린 3.5 터보 구입하는 게 사실은 가성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6기통 엔진을 내주는 거는 우리가 수입차에서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냥 이 상태로 구입해도 옵션이 그것들보다 사실 더 좋아요. 자, 제네시스 G80이 정말 많이 팔리는 차면 현대가 가격 정착을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옵션지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가격표를 보면 지금 제네시스 옵션지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백기 들고 항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 자동차가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냥 다 풀어줬습니다. 아반떼 보면 아주 솔직하게 해서 얄밉게 옵션질을 좀 해놨는데 제네시스 G80은 아예 옵션질이 없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3.5 터보가 내가 6기통을 정말 좋아한다면 단순히 출력이 70마력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전 질감, 고급스러움, 그리고 E450이나 BMW 540i 뭐 이런 거랑 생각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가솔린 3.5 터보를 선택하면 660만 원이 추가되는데 이게 패키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 다음에 19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3.5 터보를 선택하시면 19인치는 기본으로 옵니다. 자, 우리가 가솔린 2.5 터보에서는 250만 원을 더해야 20인치로 올 수 있었는데요. 가솔린 3.5 터보는 70만 원만 더하면 20인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3.5 터보가 660만 원인 것 같지만 사실상 휠 타이어까지 업그레이드 되고 브레이크까지 포피 들어가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라고, 이거는 양산차의 적용 사례가 아직 일부 회사에서 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9인치 휠 타이어 그리고 포피 브레이크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그저 한 400만 원 정도만 더해서 6기통으로 가는 느낌이고,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 또 안 갈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출력이나 배기량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2.5도 충분은 하지만 3.5 터보가 사실은 가격이 되게 싼 거거든요. 이게 진짜 되게 싼 거예요.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하는 입장이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고민할 것 같고요. 구동 타입은 저는 그래도 후륜으로 가겠습니다. 그 4륜은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추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BMW M5가 4륜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M5 같은 게 이제 4륜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4륜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60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2휠로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걔는 이제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4륜으로 가는 게. 자, 4륜은 제가 뼈다구 먹은 차를 안 좋아하잖아요. 프레임을 먹고 사고가 나면 프레임을 다 펴갖고서는 대칭을 잡아서 복원을 해도 이게 완벽한 복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이 4륜 같은 게 보면 중간에 쭉 드라이브 샤프트가 뒤로 와서 디퍼런셜에서 좌우로 갈라지는데 중간에 빼오잖아요. 그 중간에 빼서 옆으로 올라오는 이 방식이 어찌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뼈다구 먹은 차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륜 쪽의 구동은 대칭으로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이 깨진 그 좌우 출력을 다시 좌우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게 엔지니어들이 충분한 세팅을 하겠지만 깨진 밸런스를 다시 조율해서 맞추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내연기관은 구동 저항이 아주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존망인데,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쇠파이브 같은 드라이브 샤프트를 뒤로 쭉 빼고 거기다가 막 톱니바퀴를 연결해서 좌우로 동력을 나누고 그걸 또 중간에다가 다판 클러치 대갖고서는 옆으로 쇠파이프 대가지고 그 동력을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3.5 터보 같은 경우는 출력이 미친듯이 쏟아지니까 드라이브 계통의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들을 그냥 다 개무시하고 돌려버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되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투휠 드라이브 자체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똑같아도 투휠 드라이브로 갈 거고, 투휠 드라이브가 조금 더 비싸면 돈 더 내고 투휠 드라이브로 가겠습니다. 포휠 드라이브가 비싼 이유는요, 기계적인 장치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싼 거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 상황은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나한테 장점이 더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어떤 점은 나한테 장점이고 단점인지 저울질을 하고 득과실을 따져서 이해를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4륜이 좋은 거고 4륜이 2륜 대비 안 좋은 거는 동력 손실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3.5 터보 660만 원 추가해 보고요.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투휠 드라이브로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다 옵션 건너뛸 거고요.
휠은 20인치 70만원만 더하면 됩니다. 2.5 터보에서는 250만원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마지막에 오디오가 이제 140만원인데 저는 요것만 추가하겠습니다. 렉시콘 별로 추가하는 게 별 볼 일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방구석 유튜버를 실제로 들어보진 못했는데 소나타에서도 예전에 무슨 보스 오디오가 있었고 산타페 DM에도 현대차에서 만드는 무슨 상위 옵션 오디오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오너로서 좀 소유했었는데 소나타 보스도 별로였고 산타페 DM에 있는 제일 좋은 오디오도 별로였거든요. 렉시콘도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오디오는 건드리면 그냥 돈 1,000만원 기본이거든요. 사실 진짜 오디오 해보면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서 이 차량이 이제 방음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가 조금만 좋으면 마지막 그 감성의 고급짐은 또 약간 소리가 담당을 하거든요.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인데 저는 140만원이면 비싸게 느껴지진 않고요. 그렇게 좋지 않아도 140만원이면 뭐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이 나오는데 이건 투휠 드라이브 선택했고요. 휠은 이제 20인치입니다. 70만원만 더하면 20인치로 가고요. 4P 브레이크 디스크가 들어있어서 브레이크 쪽이 2P 브레이크랑 좀 다릅니다. 외관이 좀 다른데 대다수의 사람은 사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 정도 가서 6,117만원이다. 그리고 이게 6기통이다. 이거를 E클래스 450이나 540i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성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2.5 터보보다 이게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제가 제네시스 G80을 저는 안 사겠지만 만약에 제가 산다면 저는 요 구성으로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6기통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정말 6기통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으로 차량을 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차가 판매가 엄청 인기 많아지면요 3.5 터보에서도 휠 타이어 이런 식으로 선택하려면 막 옵션 이거저거 다 달아야만 선택하게끔 해줄 거고, 외관 디테일 막 이거 크롬 빼먹고 뭐 LED 빼먹고 이래갖고서는 이런 모양 나오려면 또 몇백만원짜리 패키지 선택해야만 가게끔 해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트림 구분이 없거든요. 거의 기본 트림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할인을 또 받은 느낌이 있어요. 수입차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못하지 않고 깡통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계속 제네시스 하는데 왜 깡통을 사냐는 댓글이 있어서 깡통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댓글 중에 제네시스 사는데 무슨 가성비를 따지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100억짜리 빌딩을 살 때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6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왜 가성비를 안 따지나요? 돈 있는 사람들 결코 돈 우습게 쓰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 정말 돈 있는 애들, 뭐 압구정동에 빌딩 있고 이런 애들 지금도 저한테 카톡 하는데 뭐 하냐고, 누군지 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 친구도 돈 엄청 아낍니다. 엄청 아껴요. 돈 정말 있는 사람들 돈 많이 아끼고, 제네시스 구입하는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돈 1,000만원 500만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진짜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